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다 내려놓아야 편해.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겸손해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년은 정말 아무것도 쥐지 않아야 편안해지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무엇을 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평생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인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존엄, 권위, 관계의 위치, 그리고 노년의 삶을 내가 끝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미리 다 준 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 인생보다 아이들 인생이 먼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도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원비가 걱정이었고, 조금 크고 나서는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전세 자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걱정을 이렇게 정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지.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는 건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이걸로 싸우지 않을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마음을 흔듭니다. 누구네 형제가 상속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 부모 장례식장에서 재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그런 꼴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살아있을 때 깔끔하게 다 정리하자고요. 어느 날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빠가 집이랑 돈을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자식들은 처음엔 말립니다.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좀 더 갖고 계셔도 돼요. 하지만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제 많이 필요 없다. 너희들 편하려고 하는 거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정리합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떨립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이 통장 잔액 전액 이전 맞으시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숫자 안에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아 잠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깐의 침묵 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묘하게 가볍습니다. 이제 애들 걱정은 끝났구나. 나는 할 만큼 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합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김영수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다 주길 잘했어.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를 미루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치료비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 없이 통장에서 꺼냈을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장은 거의 비어 있고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며칠을 고민합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할지, 조금 더 참아야 할지, 결국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그 병원 꼭 가야 돼요? 다른 병원은 없어요? 김영수 어르신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아픈지, 왜 지금 치료해야 하는지, 왜 이 병원을 선택했는지. 설명은 점점 길어지고 말끝은 점점 흐려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마치 허락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식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왔다.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고 말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냉장고 문을 열다 손이 멈춥니다. 반찬 하나를 꺼내 먹는 것도 눈치입니다. 손주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어도 계산대 앞에서 멈춥니다. 결국 또 말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사줘도 될까? 그 순간 김영수 어르신은 깨닫습니다.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변했다는 것을요. 돈을 내려놓은 순간 말할 수 있는 힘도 함께 내려놓았다는 것을요. 이제 두 번째 부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비슷한 세월을 살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상속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조금, 힘들어할 때 조금. 하지만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집과 통장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둡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자식 안 믿어? 그럴 때마다 박순자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의존은 다르다. 이 어르신은 병원에 갈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하면 바로 결정합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말투가 다릅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자. 부탁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돈을 쥐고 있다는 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 결정할 수 있는 힘, 미루지 않을 힘. 노년의 권위는 소리치는 힘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힘도 아닙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조용한 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안 그래. 우리 집은 다를 거야. 하지만 노년은 신뢰로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조로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착한 마음에 기대는 노후는 너무 위험합니다. 다 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희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희생은 아름답지만 노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 주는 순간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의 마지막 권위는 쥐고 있는 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